태극 FM 독립 자유 유튜브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청해 주시는 애국동포 여러분, 국내외를 초월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3월 15일은 어느 해의 3월 15일보다 아주 감회와 역사적인 감동이 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15 의거 기념일이라는 게 1960년 경남 마산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일어났던 그 시민 최초의 근대 대한민국의 시민 항쟁 운동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0 총선거가 오늘로 꼭 25일 남았는데 여전히 이 부정선거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5 이거 64주년 기념일은 더욱 아주 뜻깊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민주세력연합의 우리 각 대표 단체 의장님들, 제 오른쪽에 윤봉길 숙모회 회장님이신 우리 윤용 의장님 나오셨고요. 또 우리 김피터 대한민국 헌법수호 국민운동 본부 의장님이십니다. 또 제 옆에 자유유권자 운동연합 의장님이신 여재병 의장님, 또 제 왼쪽에 계신 우리 서옥식 자유교양재단 대표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긴급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이 부정선거 이것이 여전히 검은 구름이 가지 않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이라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장관급이죠. 그 사람이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그냥 비상근이고, 사무총장이 전국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사령관격인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당에서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인을 그 자리에서 찍는 그 법대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한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걸 못한다고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바로 투표관리관의 현장 도장 날인인데, 이거를 인쇄해서 올리게 되면 얼마든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정선거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옥식 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4.10 총선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본투표에 더 이 유권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건 본투표에 투표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의 이 선거관리관의 사인, 원래 이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조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조장을 거기서 찍게 되면 우선 시간이 모자라서 투표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인력이 없었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면 본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유권자가 몰릴 텐데, 이건 과거에 이 좌파들 들이 사전투표에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응하는 사람들이 좌파 쪽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령적으로 봐도 나이가 젊고 또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 선거는 얼마 전까지 뭡니까 이 조국과
아마 지금 임종석이가 다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울산 그 시장 그 부정투표 선거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문제가 된 것은 소위 관권 선거였습니다. 경찰이 개입했고 지금 이그 부정선거 지시 개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이런 경우는 그 경찰관과 그러니까 당시 그 울산 이 시를 관할하는 이 경찰의 총수 황운하 그다음에 당시 또 이 울산 광역시를 관할하는 이 관련자들이 처벌을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거라면 그때 선거까지는 지금은 소위 뭡니까 크게 말하면 이 인공 지능 AI 선거다 이런 거 관련된 전자 투개표 선거로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경을 안 쓰고 따라서 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이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이 4.15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교묘하게 부정 조작을 한 것이 그들이 발표한 각 후보의 투표 통계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부정선거의 중대한 자료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인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 4.15 총선거의 그 특징은 뭡니까? 이른바 그 경합지구 2% 3% 차이 나는 이런 지구에 저는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요새 오늘 말은 국힘당의 전신이죠. 다 떨어졌어요. 예컨대 광진의 지구에 그 오세훈 후보 같은 분도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개표하자 이것이 근소한 표차로 역전돼서 고배를 마시는 또 이 동작의 나경원 의원도 그런 일이었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 여당 미래통합당 오늘날의 국힘당의 그 투사들은 다 떨어졌어요. 주로 사전 투표에 개표가 되면서 본 투표는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뒤집어졌거든요. 이러한 그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이 투표관리관의 현장 도장을 안 찍겠다는 것은 그러한 식의 부정 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는 4월 10일 총선거에서 이른바 경합지구들,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입니까? 그 지구에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이가 경합을 하고 있는 이런 지구, 지금 그 표차가 아주 근소하게 근접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본투표는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로 인해서 이재명이 이겼다.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마 무서운 국민들의 부정선거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무서운 4.10 총선거의 부정선에 먹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질서를 민주질서를 바로잡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무슨 이 통치권 차원에서 법을 떠나서 말이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영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전 투표를 말려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전 투표를 가서 많이 하라. 독려를 했어요. 그 당시 그랬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든지 하는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그건 그만두고 현재 네. 4.10 총선거를 앞두고 네.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전자개표 부정선거 문제가 온 나라에 시끌벅적한데도 예.
그걸 중앙선관위원회가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도 예. 대통령으로서 이 선거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일체의 반응이나 조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그러지만은 법을 떠나서 국가의 민주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권자는 법을 초월한 통치권으로서 이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회장님. 예.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뭐 그분도 적극적인 건 아니죠. 한마디 한 것이 뭡니까 사전 투표 그 당일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고 말만 했을 뿐이지 예. 그 뒤에 뭐 후속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빨리 거기에 대한 회신을 줘야 되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회신이 사실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겠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렇게 자기의 질문 답변 그걸 중앙선관위에 예. 여기다 올려서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도장을 안 찍고 선거를 하겠다 하는 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은행에 많이 가시잖아요. 은행에 가면 창구에 직원들이 앉아 있죠. 그러면 가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고,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찍어서 자기 윗사람에게 이제 결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는다는 거는 은행 창구 직원이 도장을 안 찍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계속 해오면은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윤 회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은 국가의 사회 질서라든가 법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헌법을 초월하는 이러한 소위 뭐라 그럴까요? 이 국가의 국권, 불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무질서가 있을 때는 법을 초월한 사회 정상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통치권의 그런 법적인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김피터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막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헌법에 의거해서 통치를 하는 거고, 모든 국민이 법 질서 하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탄핵당합니다. 우리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헌법을 어겼다, 그러면 기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관위는 하나의 선법 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거기에 제재를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초법적인 기관처럼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코미디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보도가 돼도 국민들이 볼 때 하나의 지금 개그맨이 코미디 하는 겁니까?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이 나라의 기관들이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좀 바쁘다고
저 빨간불인데도 저 운전을 해서 가서 치웠다. 그거 저는 바빠서 그래 빨간불을 안 받기 때문에 사람 치웠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치웠는데 교통법상 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빨간불에 가지 말라는 걸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정말 이건 기가 막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법을 안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이 나라의 그 선관위의 그러한 그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그런 날짜를 늘려주겠다고 선관위에게 사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겠다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쳐다보고 있다. 정말 저 코미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태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도 초월하고 대통령도 초월하고 심지어 국민도 초월하는 이런 방자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이거를 이런 시기에 국법 질서의 혼란의 최종적인 중재 통제자는 바로 국민이 전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묵묵침묵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우리가 헌법도 위에 군림하고 국민 의사도 군림하고 무슨 여당의 대표가 요구를 해도 군림하고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이번 4.10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그러한 그 여파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일단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날짜가 25일밖에 안 남았지만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이 국법 질서를 바로잡는 특히 이 선거의 혼탁성을 바로잡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세력 의장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어제 오늘에 우리 이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북힘당에서 대구 중동부가 어디입니까? 도태우 후보라는 후보를 공천을 결정을 했다가 5.18 이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전히 조사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고 그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처음에 공천을 보류했으나 국힘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도태우 후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해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천을 했는데 다시 또 이 광주라든가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러한 또 이 좌파 세력에서 도태우를 그냥 왜 두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자 국힘당에서 바로 어제 그 도태우 후보의 5.18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공천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자, 중도층의 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5.18 박근혜 반 발언이 중도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여재병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힘당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 선거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그 사람들의 소원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남은 2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 어떤 문제가 지금 의료보험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왜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인가? 두 번째로 그 도태우 어떤 후보자 문제도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그 사람을 공천을 했다. 그래놓고 하루 만에 또 뒤집었어요.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그 사람이 무슨 자기들이 공천을 해가지고 해준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경선을 해서 그 사람을 도태우를 1등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래 한다 하더라도 도태우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도태우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저녁에 무슨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5.18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5.18 관계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노무현이 문재인이 욕했다고 하루아침에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무슨 공장 이북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합니까? 문재인이가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여재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태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에 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무슨 선한 행동이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비슷한 발언을 해갖고 그걸 문제 삼았죠. 우리 서욱시 위원장님 과연 이러한 도태우 후보의 그런 5.18 관련 발언이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발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보를 잘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도파의 어떤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오히려 우리 국힘당을 지지하는 전통 세력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분노해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태우 후보가 5.18에 관련해서 한 건 말이죠. 이미 여야 합의로 제정 공포된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9항에 제3조 9항에 북한군의 북한 특수요원들의 북한의 5.18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는 건지 나는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이나 과거에 과거가 아니고 이 국힘당 이 대변인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면 즉각 설명도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있고 내부 총질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도태우 후보가 5.18 관련해서 분명히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5.18 독립후에는 북한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는데 조사를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5.18 북한 개입 진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여당에서도 그걸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도태우 후보가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 이걸 비난하면서 그러나 이건 나의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노무현이가 600만 불 뇌물을
권양중 녀석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노무현 자신이 몰랐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당시. 그래서 당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당시 그 이인재 후보가 자기 그 부인이 어디서 돈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인재 후보가 내 부인한테 누가 돈을 줬다면 나를 보고 준 것이지 부인 보고 줬겠네. 근데 노무현은 아주 비겁합니다. 나는 안 받았다. 권양석이가 받았다. 나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600만 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그 국장직위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부인과 아들, 딸들 모든 걸 다 없는 사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이인규 부장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600만 불 받은 행위로 본인이 받은 게 뭐 차이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안 받다는 몰랐다. 그냥 비겁합니다. 노무현 정신이라 그러는데 아주 아싸라고 어쩌고 도대체 노무현 정신입니까?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하자면 우리 여당들이 참 비겁합니다. 야당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 이 정청래다 여자 여러 사람이 나서서 속사포로 지원사격을 합니다. 근데 여당은 말이죠. 한동훈이 나와서 혼자 입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도 거기에 나서서 지원사격을 한다나 속사를 한다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맹하고 물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여당, 이게 열빙정당입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돼서 갔습니다. 호주 대사로 호주 대사들은 차관보좌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있는 차관보가 가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대사랑은 특명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명 전권 대사가 그런데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왜 호주로 부임해갔냐면 소위 아그레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장을 전하고 거기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거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어찌로부터 조사할 수 있고 자기가 조사받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 공수처는 내가 참 웃기는 겁니다. 이 공수처는 문재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해서 근데 공수처가 완전히 좌파이기 때문에 거기 구성원들이 전부 좌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언론에 그걸 알려가지고 보도게 하고 이종섭이가 공항 출국하는데 호주로 미리 1시간 전부터 딱 그 특정 언론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잡아서 인터뷰해서 그걸 특정이라고 보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좌파 언론들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투데이 왕왕 짓거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제대로 반박을 하면 한개도 차례도 안 내놓고 맹하게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청래 대응에서 나오는 하문경이 그다음에 분당에 나오는 안철수 그다음 심지어 민주당을 탈당해서 충청도 유성집에서 나오는 이상민 이런 사람까지도 제거해야 된다. 이건 아주 아쉽다. 좀 잘못된 것 같다. 타이밍이 안 맞다. 정무적 감각이다. 아니 야당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쉽게 말해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총질 이게 국힘당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전 말이죠. 제가 당이나 정계 대비를 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이시나 당의 대변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럴 거에다가 즉각 논평도 내고 반박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내용도 공개하고 해야죠. 맹하게 앉아서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 지금 전부 다 하문경이다 안철수다 누굽니까 이상민이다 이거 수도권 충청권 지금 이 표가 큰일 났다 이런 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면 큰일 났다. 이게
이게 이 현실 내부 총재라는 사람들이 이 국힘당의 해란 짓거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15, 4.10 총선거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할 또 한 번의 중체에 대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4.10 총선거가 25일로 다가왔건만은 지금 우리 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 여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어떤 그 방책이 매우 부족한, 뭐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종북 좌파 세력은 총 권리를 해서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면서 국민을 갖다가 기만하면서 이 뭐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150석을 넣고 조국이가 또 한 20석을 더해가지고 170석까지도 넣거니 할 수 있다는 큰 소리를 치는 떵떵거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부정선거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하다는 그러한 평가도 받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은 4월 10일 날 시한 폭탄처럼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자유애국 동포님들 눈을 부릅뜨시고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감시하는 이 3.15 부정선거 64주년 기념일이 되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자유민주시의 원로들의 긴급 4.10 총선과 관련한 또 3.15 부정선거 64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의의 몇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 관해서 긴급 대담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판단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면서 또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 FM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